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둔 LA 다저스가 반드시 결단해야 할 세 선수의 이름과 그 배경을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다저스는 겉으로는 강팀의 위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장기 침체와 로스터 불균형이라는 뚜렷한 징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콘포르토, 바비 밀러, 랜던 넥을 둘러싼 고민은 우승 설계도를 실전에서 흔들고 있죠. 이 영상에서는 각 선수가 팀에 미치는 실제 영향, 남겨둘 명분과 내보낼 명분, 그리고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을 때 다저스가 당장 얻을 수 있는 전력적 이득을 냉정하게 해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에게 큰 힘을 보태주세요. 먼저 선수 이름과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보도나 자동 자막에서 혼동을 일으킨 루키 김혜성원급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저스는 김혜성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영상에서는 해당 이름을 전면 제외합니다. 반면 크리스 테일러와 오스틴 반스는 5월 중순팀이 결별을 공식화했고 이는 다저스가 우승 경쟁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겼다는 결정적 신호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는 누구를 더 과감히 정리해 전력을 최적화할 것인가라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로 수렴합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마이클 콘포르토로 들어가 봅니다. 콘포르토는 좌타 외야수로서 중장타 기대치와 라인업 밸런스를 동시에 보강한다는 명확한 목적 아래 영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의 생산성은 기대치를 뚜렷하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타구질의 불안정, 장타 빈도의 하락, 그리고 삼진 관리 지표의 악화가 겹치면서 중장기, 반등대 신단기 교정의 영역으로 논의가 옮겨갔죠. 결국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서 과감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출전 비중을 조절하는 선택을 단행했고 이는 벤치의 대체 옵션을 시험하며 팀 전반의 득점 엔진을 재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를 노리는 지금 콘포르토의 현재형 가치가 포스트 시즌의 변수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가? 아니면 마감일 전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외야의 공수 균형을 재배치해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바비 밀러입니다. 밀러는 루키 시즌에서 보여준 915차 세대 에이스 청사진을 그리게 했지만 재구 난조와 기복 그리고 멘탈 매니지먼트 이슈가 겹치면서 잦은 옵션과 재정비 국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선발 뎁스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펜 과부하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곡선 자체의 변동성이 커져 자산 가치의 타이밍 리스크가 커집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밀러 카드의 매각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관건인데 9위 포텐셜의 매력을 느끼는 타 구단이 존재하는 지금이 교환 가치를 극대화할 창구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랜던 낙입니다. 낙은 가능한 많은 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해주는 로테이션에 윤활유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실제 성적은 평균 자책점과 장타 허용 측면에서 롤러코스터를 보였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의 선택지는 더 가혹합니다. 선발 4장의 카드가 이미 정해지는 단기전 구조에서 낙이 중립적 가치는 불펜 전환 혹은 트레이드 어셋 전환 사이에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마감일 직전 시장은 검증된 불펜 선발 자원의 희소성이 가격을 급등시키기에 낙의 잔여 통제 기간과 상대팀의 개발 신뢰를 패키징해 상위 레벨의 즉시 전력감을 데려오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저스는 과거의 기대치에 묶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냉혹한 생산성 기준으로 결단을 내릴 것인가?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 세 선수의 거취는 우승 확률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레버입니다. 마이클 콘포르토의 이름이 다저스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래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여준 좌타 파워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저스 외야를 안정시키고 우투수를 상대로 한 라인업의 무게감을 더해줄 카드로 영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기대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단순히 타율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 그의 타격 접근 자체가 붕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트 스피드의 저하, 타구 각도의 불안정, 그리고 주자 득점권에서의 극심한 약세가 겹치면서 팀 공격의 흐름을 자꾸 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더욱 뼈아픈 부분은 콘포르토의 연봉 규모입니다. 단기 계약이지만 700만 달러라는 액수는
벤치 자원으로 쓰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저스 프런트 입장에서 기회비용의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당장 불펜을 보강하거나 우타대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도 콘포르토를 끝까지 믿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고, 로버츠 감독의 선발 제외 결정은 사실 상경고장이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콘포르토의 부진을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술 붕괴로 해석합니다. 그의 스윙 메커니즘은 반복성이 사라졌고, 특히 변화구 대응 능력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초구에 헛스윙하거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투수들이 더 이상 직구로 승부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팀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베테랑이 라인업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감일 전에 그를 내보내고 새로운 외야 자원을 데려오는 시나리오입니다. 계약 규모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우승권을 노리는 팀 중 좌타 외야의 경험치를 필요로 하는 구단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조금과 함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더 과감한 방법은 방출입니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젊은 피를 기용하고 라커룸 분위기를 쇄신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죠. 다저스가 크리스 테일러와 오스틴 반스를 정리했을 때도 충격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팀 분위기는 한층 가벼워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콘포르토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반등 가능성이라는 희박한 희망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냉정한 현실에 맞춰 결단을 내릴 것인가. 다저스의 목표가 월드 시리즈라면 답은 이미 명확합니다. 콘포르토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 트레이드 블록 가장 위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바비 밀러는 한때 다저스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준 이름이었습니다. 2023년 데뷔 초창기 그는 강력한 패스트볼과 위력적인 슬라이더로 단수 매차 세대 에이스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시즌 그는 평균 자책점이 9점대에 육박하며 사실상 붕괴했고 2025년에도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단 3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하고 곧바로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사건은 밀러의 현 위치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성적 하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투구 메커니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패스트볼 구속은 여전히 90마일 후반을 기록하지만 제구 난조가 심해지면서 타자들이 공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직구가 존을 벗어나면 변화구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투구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3에서 4이닝을 버티기도 힘든 단기 투구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으로 기대했던 구단 입장에서는 심각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다저스의 선발진은 현재 부상자 속출로 이미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타일러 글래스노, 블레이크 스넬 같은 거물급 투수들이 재활 중이라지만 복귀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이 공백을 메워야 할 시점에 밀러가 불펜 소모를 가속화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은 프런트에게 뼈아픈 경고음입니다. 게다가 젊은 투수 저스틴 로블레스키나 랜던 낙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밀러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바로 밀러의 트레이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 여전히 위력적인 구위를 갖춘 잠재력, 그리고 다른 코칭 스태프 아래서 교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러 구단을 매혹시킬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면서도 선발진이 얇은 팀이라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데려와 보고 싶은 카드가 되는 것이죠. 다저스 입장에서는 지금이 매각의 최적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더 기다리다 성적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교환 가치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밀러를 포함한 패키지 딜을 성사시킨다면 다저스는 즉시 전력 불펜이나 경험 많은 선발 투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는 한 경기, 한순간의 안정이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기에 밀러의 교환은 단순한 로스터 정리가 아니라 우승 확률을 높이는 투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비 밀러의 거취는 다저스가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랜던 낙의 이름은 다저스 팬들에게 아직 낯설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 신인 시즌에서 잠재력을 보여주며 차세대 로테이션 자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시즌 전체를 통틀어
낙의 성적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5점대를 오가고 장타 허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선발로서의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상으로 무너진 투수진의 공백을 메워주길 바랐던 팬들의 희망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낙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입니다. 어떤 날은 6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다른 날은 3이닝도 채 버티지 못하고 대량 실점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복은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다저스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단기전에서 감독이 원하는 것은 한결같은 안정감인데 낙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적은 그의 레퍼토리가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점입니다. 직구 슬라이더 조합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타자들이 빠르게 공략 패턴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빅리그 경험 부족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저스 프런트는 낙을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팀 컨트롤이 몇 년 남아있어 장기적인 자산으로는 매력적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즉시 전력이라는 우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에서 복귀가 예상되는 블레이크 스넬, 타일러 글래스노가 돌아온다면 낙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불펜 전환을 시도하기에는 경험치와 멘탈 관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낙의 이름은 오히려 매력적인 카드가 됩니다. 젊은 선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중하위권 팀들은 그의 컨트롤 기간과 잠재력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이를 활용해 검증된 불펜 에이스나 즉시 전력 선발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한두 명의 믿을 만한 투수를 더 확보한다는 것은 곧 시즌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낙이 다른 팀에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다저스가 현재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히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입니다. 결국 랜던 낙의 트레이드는 다저스가 미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현재의 승리를 선택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팬들 역시 낙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 앞에서는 감정보다 냉정한 결단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낙의 이름이 트레이드 블록에 오를 때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의 교환이 아니라 우승을 향한 확고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다저스 프런트 오피스의 전략은 언제나 두 가지 축 위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팜 시스템 육성과 유망주 보호, 또 하나는 현재 전력을 극대화해 월드 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즉시 전력 보강입니다. 2025년 여름 이 두 가지 노선은 다시 한번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콤포르토, 바비 밀러, 랜던 낙의 이름이 트레이드 블록에 오르내리는 것은 단순히 개별 선수들의 부진 문제가 아니라 프런트가 우승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미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시장 환경을 보면 다저스는 결코 느긋할 수 없습니다. 내셔널리그의 경쟁팀들, 특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이미 불펜과 타선을 보강하며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의 강팀들 역시 트레이드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월드 시리즈를 가정한다면 상대보다 한 수 위의 무브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저스가 지금처럼 주저하거나 반등 가능성에만 기대를 건다면 10월 무대에서 다시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프런트가 고려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합니다. 첫째, 콤포르토를 내보내고 좌타 외야를 대체할 수 있는 신예를 영입하는 방안. 둘째, 바비 밀러를 포함한 패키지로 검증된 불펜 에이스를 데려오는 방법. 셋째, 랜던 낙을 활용해 단기 계약의 베테랑 선발을 추가하는 거래입니다. 각각의 선택지는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무게추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저스는 올해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팬들의 여론도 프런트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이미 크리스 테일러와 오스틴 반스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이 결단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저스가 단기 승리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미래 자산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는 지금처럼 윈도우가 활짝 열린 시점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강조합니다. 프런트의 계산기는 냉정합니다. 현재의 약점은 불펜과 외야, 그리고 불안정한 선발 뎁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메우는 데 있어 콤포르토, 밀러, 낙은 동시에 해법이자 거래칩입니다.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남길지는 다저스의 2025년 가을 성적표에 직결될 것입니다. 결국 프런트가 내리는 선택은 단순한 트레이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승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힐 것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여름, 다저스의 이름은 다시 한번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내셔널리그 서부 선두를 지키며 강팀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안과 갈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콘포르토, 바비 밀러, 랜던 락. 이 세 선수의 거취 문제는 단순한 로스터 조정이 아니라 다저스가 어떤 철학으로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프런트의 선택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보내면 반드시 아쉬움이 남고 누군가를 남기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구는 냉혹합니다.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앞에서는 감정과 추억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저스는 이미 크리스 테일러와 오스틴 반스를 정리하며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3명의 이름이 그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일은 모든 구단에게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다저스는 이 폭발 직전의 순간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과감하게 미래를 저당 잡히고라도 확실한 즉시 전력을 손에 넣을까요? 아니면 끝내 반등의 가능성에 기대어 현 상태를 유지할까요?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은 10월 무대에서 가차없는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지켜보는 일. 그러나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로서 여러분의 의견은 프런트에도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세 선수 중 누구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누구를 내보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다저스가 걸어갈 길은 결국 팬들의 열정과 비판 속에서 더욱 또렷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저스의 결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봅시다.